시흥은 사실 두 개가 있어요. 서울 금천구 시흥동이 있고 네. 경기도 시흥시가 있어요. 네네네네. 금천구 시흥동은 석수역의 바로 북쪽이에요. 여기가 원래 시흥입니다. 이게 점점 커집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의 안산까지 전부 시흥군이 돼버려요. 저 아래까지가. 그런데 점점 북쪽 지역을 원래 시흥을 포함해서 하나하나 서울에 떼줘요. 그래서 결국 시흥군에 시흥동이 없는 상태 돼버린 거예요. 여기 분들은 억울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시흥인데 여기가 그러니까 약간 저평가된 게 있어요. 보면 사실 이제 서울 가기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깨준 것 중 하나가 이제 신안산선인 거죠. 이제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 공업단지 파란 지붕 그래서 여의도 오래 그러면은 4호선 타거나 수의선 타고 인천 가거나 사당 가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타면 한 6, 7정거장에서 곧바로 여의도인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서울에 오지 말고 거기 따로 만들어. 근데 결국은 서울로 오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결국 연결됐고 연결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가 50년 만에 꺾인 거를 보여주는. 김시덕 박사의 도시 야사, 오늘도 흥미로운 여러분의 사는 곳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종프로고요. 예, 여러분의 도시로 찾아가는 김시덕입니다. 네, 자 오늘은 시흥안산 쪽을 그렇죠. 둘러봐 주신다고 했는데 네. 신안산선에 이름이 들어있는 안산을 가야죠. 그리고 거기 중간에 시흥을. 중간에 시흥을 가고 시흥은 제가 칼국수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시흥 어디쯤입니까? 시흥에 무슨 역 근처라든지. 아니요 그런 데는 아니었고 그냥 그 무슨 공장 많고 뭐 이랬던 데인데 제부도 가는 길에 중간에 이렇게 무슨 사람 이름 있는 무슨 해물 칼국수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럼 저쪽에 반월공단 쪽 시흥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가 예, 봐요. 예. 그래, 거기 근데 맛있더라고요. 네. 공장지대가 모두 맛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가요?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네. 공장지대에서 먹는 백반이 제일 맛있어요. 거기 맛없으면 그 영업이 안 되는 주변 노동자들이 딱 끊어버리거든요. 굉장히 맛에 민감하시군요. 아니 그거는 이제 그렇죠. 공장 노동자들은 하루 두 끼 셋씩 식사가 생명줄이라 네네. 한밭집이라고 하는. 네네네네. 여러분들이 뜻밖의 무서워하지 말고 들어가시면 맛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힌트. 시흥 안산. 근데 이제 사실 시흥 안산하면 지금 현재 2023년 기준으로 막 이미지가 막 아름다운 그런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한마디로 공장. 좀 공장에 이제 우리가 막연한 약간의 좀 조금 뭐 잘 모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그렇죠. 뭐 두려움 같은 것도 좀 있는 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다. 요런 이제 조금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인식들이 조금 있지 않나. 그러니까 낯선 이미지가 있는 거죠.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외국인이 많다는 게 저희 지방 많이 답사합니다만 네. 가면 거기는 우리 희망이거든요. 그렇죠. 외국인 분들까지 안 오신다는 거는 그 지역에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절망이네요, 거기. 네, 이제 깻잎도 못 기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외국인 분들이 온다는 거는 그래도 여기 뭔가 아직 돌릴 만한 산업 형태가 있다는 거지. 외국인 무슨 어디 뭐 음식 재료 팔고 하는 이런 데가 많이 있으면 그만큼 그건 외국인이 좀 있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그럼 뭐래도 좀 돌아간다. 그리고 연령대도 낮잖아요, 그분들이. 그렇죠, 젊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정착해서 자녀를 낳을 수도 있고 그 인구 감소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아니, 그것도 하나의 답이라고 봅니다만. 근데 이제 도시민들이 낯선 건 사실이죠. 네네. 이제 부정적이랄까 낯선다는 말을 쓰는 게 정확하다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어디부터 가볼까요? 그래서 시흥 지금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시흥인데 이제 공장지대다. 시흥은 서울 주변에 많은 도시가 그렇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여러 얼굴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시흥시를 말씀하시는 거죠? 시흥시죠. 네. 그 서울 금천구 시흥동 말고 네. 제가 도시야사 시즌 1 때 역시 말씀드렸었는데 시흥은 사실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이 있고 네. 경기도 시흥시가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렇죠. 요거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금천구 시흥동은 아까 저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석수역의 바로 북쪽이에요. 네. 여기가 원래 시흥입니다. 정조가 저기 아버지인 사도세자 무덤 갈 때 이 길로 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지역에 이름을 새로 준 거예요. 원래 금천이었거든요, 이 동네 이름. 제가 한때 살았던 관악구도 포함해서 금천이라 부르고 네네네. 강감찬 태어나고 한. 그랬다가 이제 새롭고 흥한 곳이라고 이름을 준 게 시흥이에요. 금천이 되게 넓었군요. 넓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금천 때? 남쪽을 이제 시흥이라고 얘기를 해줬고. 그 중에 이 지역을 행궁도 만들고 임시로 네. 머무는. 그래서 시흥이었는데 네. 이게 점점 커집니다. 조선시대 후기 식민시대가 되면서. 시흥이. 예. 네. 그러면서 지금의 안산까지 전부 시흥군이 돼버려요.
저 아래까지가. 네. 그래서 그런데 점점 북쪽 지역을 원래 시흥을 포함해서 그걸 하나하나 서울에 떼줘요. 원래는 북쪽이었고 남쪽으로 점령한 건데 원래 시흥군의 북쪽이었는데 예. 근데 점점 북쪽을 떼주고는 남쪽만 남은 거예요. 서울시가 점점 커지면서 예. 야금야금 먹고 들어갔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시흥군에 시흥동이 없는 상태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헷갈리기 헷갈려요. 딱 좋게 네, 맞아요. 위치도 이제 딱 그 붙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시흥 간다 그러면 이 시흥시를 가는 거죠. 맞아요. 다들 그래요. 예. 그래서 서울 사람들 진짜 헷갈렸던 게 예. 경기도 포함해서 요 금천구청역 1호선 예? 여기 원래 이름이 시흥역이었거든요. 맨날 여기 내려가지고는 시흥시를 못 찾아서 한때 붙어 있었답니다. 여기는 시흥시가 아니니까 예. 여기서 시흥시 가시려면 버스 못 타고 가시면 된다라고. 그래서 헷갈리다 못해서 가지고 이름을 금천구청역으로 바꿨죠. 그래서 금천구청역이. 여기 분들은 억울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시흥인데 저쪽은 그렇지. 원래 우리가 한때 병합했던 곳인데 그러니까 이제 시흥에서 갈라져 나온 게 지난 시간 말씀드린 안양, 네. 의왕 이거 전부 다 시흥에서 나온 거예요. 군에서. 그래요? 네. 큰 동네였습니다. 시흥이 되게 크네요. 되게 컸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쪼개가지고 네. 시흥군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하도 쪼개져서. 하도 쪼개져서. 네.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없어질 뻔했는데 네. 이게 사람들이 정조 때부터 있었던 유서 깊은 지명인데 어디 그렇죠. 하나는 남겨두고 싶다. 네. 그래서 시흥시에 준 건데 네. 시흥시는 조선시대 때 시흥군이 아니었고 식민지 시대 때 편입된 곳이고 네네. 또 하나는 문제가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네. 시흥을 여러분이 보실 때 포인트인데 시흥이라는 데가 크게 셋으로 나눠져 있어요. 시흥도. 예, 시흥도 쪼개져 있어요. 말씀하신 아까 공업도시 시흥은 남쪽입니다. 공단. 예, 오이도 있고 오이도가 그 네네네. 4호선. 오이도. 원래 섬이었다가 이제는 섬이 아니게 된. 네. 여기 시흥은 남쪽 시흥, 네. 관월공단의 일부고 공업도시고 한밭집 맛있고. 네. 그리고 이제 약간 외국인들도 많이 사시고 네. 이제 저소득층도 많이 사셔가지고 이제 복지계통분들에 들은 얘기로는 이쪽이 복지 사업들이 좀 집중돼 있다고. 이쪽 분들을 잘 살게 해야 된다라는 네, 사명감이 많은 곳이라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시면 지금 오이도역 서쪽과 동쪽이 아주 다르죠 구조가. 딱 느낌이. 4호선 끝에가 오이도역이죠. 그렇죠. 네. 왼쪽은 칼처럼 그어져 있고 네. 오른쪽은 꾸불꾸불한 게 농촌이죠. 그러네요. 예, 시흥이 이런 곳입니다. 시흥의 남쪽 지역은 남쪽 지역은 원래 염전이었어요. 정황염전이라고. 정황. 군자염전 군자염전. 그 군자역이라고도 있지만 시흥시 정황동도 있죠, 참. 있죠. 그래서 지금 정황역 자리가 이제 군자염전 있죠. 그 군자고등학교도 있고 정황역 가시면 염전 시절에 이렇게 모자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전을 다시 그어서 만든 게 공단이에요. 제가 10년, 15년 네. 전쯤에 네. 막 이제 혼자 이제 살 때죠. 그때 이제 원룸을 구하려고 그랬는데 빌라 너무 잘 져놓은 너무 좋은 조건의 빌라들이 죄다 다 정황동인 거예요. 그렇죠. 여긴 빌라촌이죠. 엄청 졌더라고요. 특히 여기 북쪽. 네. 지금도 어떻게 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도 성업할 겁니다. 그래요? 하도 많아갖고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저 지하철 타고 얼마나 걸리나. 너무 그러니까 좀 오래 걸렸어. 그때부터 방송 활동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했죠.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조금 어렵겠더라고요. 저 다음번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양주 신도시 다녀왔거든요. 양주. 옥정 신도시 쪽. 잘 지었는데 방송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방송하는 분들에게 시간 맞춰서 오기 힘들겠군요. 힘들어요. 방송이 요즘에 서북 쪽에 있잖아요. 서울 쪽에 고향 상암 고향에. 그러니까 거기 올 분들은 안 된다. 요즘에 방송하는 분들이 이제 영종도까지 사시잖아요. 영종도는 차라리 낫겠군요. 차라리 낫죠. 공항 철도 타면 곧바로 홍대니까. 영종도, 송도 이런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평소 주장하는 핵심인데 거기가 어떻다는 말은 의미 없다는 거죠. 내 직업이 어떻고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라인에 따라서.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래서 그러니까 정프로님 같은 분한테는 안 맞는데 이 아래 바로 아래에 있는 공업지대에서 근무하시거나 그분들은 뭐 더 나가서 충청도 쪽에 화성이네 쪽에 사시는 분들 나가서 충청도 포함해서 하는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일 수 있는 겁니다. 잘 지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네, 되게 가격 대비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약간 저평가된 게 있어요. 보면 사실 이제 서울 가기 힘들어가지고. 근데 그거를 깨준 것 중 하나가 이제 신안산선인 거죠. 물론 그게 이쪽으로 오는 건 아니고 좀 이제 한양대 쪽으로 가는데 안산 쪽 계열로. 하지만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이제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 공업단지 파란 지붕. 그래서 여의도 오려 그러면은 4호선 타거나 수인선 타고 인천 가거나 사당 가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거 타면 한 6, 7정거장에서 곧바로 여의도인 거예요. 사당까지도 한참 걸리는데. 한참 걸리죠. 아 근데 이제 여의도가 엄청 가까워지는 겁니다. 한 30분 거리? 30분 좀 더 될 것 같은데. 네네네. 이제 아마 신안산선의 핵심 지역은 이제 안산 쪽이긴 하지만 요 공업지대 시흥도 영향 받을 거다가 네. 있고, 그 다음 시흥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활한 농업지대와 이런 뻘이 펼쳐져 있어요. 아 뻘이에요 저게? 이게 이제 소래염전이라 부르던. 소래. 예, 소래포구. 소래포가 저기예요? 소래포구가 위거 끝으로 있는 여기입니다. 아. 이게 거대하게 소래염전이었던 거예요. 인천하고 시흥 사이. 아 시흥 사이가 엄청 큰 뻘이었는데. 그렇죠. 그게 지금 일부 남아 있는 거죠. 에. 그래서 요 지역이 시흥이 크게 길쭉한데 중간에 딱 막고 있어요. 아저 뻘이. 예. 그래서 같은 시흥이라고 해도 서울 출퇴근하거나 경기 북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북쪽 시흥에 살아야 되고 이 뻘의 북쪽에 그게 아닌 사람들은 남쪽에 사는 겁니다. 시흥이 쪼개져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 지역은 현재 이 뻘이 생태공원이 돼 있고 저기 지금도 바닷물이 들어와요? 조금 들어옵니다. 이렇게 지금 물은 열려 있어요. 물길은. 아. 그리고 골프장도 있고 여기는 뭐 이제 아파트 개발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 한번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원에서 여기는 조선시대 때 간척한 간척지입니다. 호조벌이라고 네. 이렇게 조선시대 6조 중에 하나인 호조. 네. 이조, 병조, 호조. 네. 호조가 자기들 수익 사업을 위해서 만든 간척지예요. 그런 일도 했어요? 그런 식으로 다 합니다. 조선시대 때는 궁들이나 관청들이 각각 수익을 만들어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의정부. 의정부라는 도시가 의정부영에 땅이 있어서 의정부. 아까 그리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광명역 옆에 안양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옆에 지명이 충훈부거든요. 충훈부? 충훈부. 지명이 그래요. 예. 그게 충훈부라는 관청이 예하 토지가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지방 가면 무슨 궁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지명이 무슨 궁에 속했던 땅들이라 세금 그쪽에 내는 겁니다. 근데 여긴 그중에 호조의 수익을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조선시대 때의 또는 전근대 한국의 토목 기술을 보여주는 사례라 꽤 중요한 유적이라. 저 인근에 있는 땅을 당연히 퍼온 거겠죠, 뭐. 물을 막고 이제 물을 막고 천천히 뺀 거죠. 일단 물을 막고. 예, 물을 막고 흙을 덮은 게 아니라 물을 막고 민물로 해가지고 갈아낸 거죠. 네네네. 지금은 농사 잘 짓습니다. 저기요. 예, 여기 보면 양쪽에 천이 있는데 여기 옛날에 바닷물 들어오던 거죠. 시즌 1 때 보여드린 적이 있어서 사진 생략하고요. 네. 여기는 그래서 국가문화재급의 지역이라 시흥시가 여기는 개발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안산선도 보시면은 여기 점선 있죠, 이렇게. 네. 이 호조벌의 남쪽으로 비껴와요, 이렇게. 북쪽은 건드리지 않아요. 저기 되게 중요한 모양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감히 말하건대 전근대 한국의 간척 사업 수준을 보여주는 게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호조벌이고 하나가 강화도. 강화도는 고려 때부터 천년가 간척을 한 곳이거든요. 섬이 한 30개 있었어요, 강화도에. 그걸 하나하나 엮어 해가지고 지금 동그란 고구마 모양이 된 겁니다. 그 강화도는 그래도 물 맞고 이거보다는 땅 퍼서 메운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렇죠. 깎은 거죠. 깎지만 그죠? 남은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강화도나 교동도, 성모도 가셨을 때 평야에 산이 있다. 그럼 평야가 바다였던 거고 산이 섬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런 데 마을들이 있는데 뭐 미산 마을이라든지 쌀이 많이 나서 이런 게 옛날에 어촌이었던 거예요. 이게 300년 전에 바다였고. 네네. 그리고 지금 서해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될 충청도 쪽의 서해선과 다른 일단 수도권 전체 서해선입니다만 여기가 포동이라 불려요. 시흥시 포동. 옛날 이름은 포리예요. 무슨 포. 포구의 포예요. 여기 바다였던 거예요. 여기가 바다. 그러니까 요 뚝 넘어서 동쪽은 조선시대, 왼쪽은 근현대. 그래서 여기가 중심이 돼서 시흥은 쪼개진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얘기 나왔던 게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서울에 집을 못 구하고 근데 좀 괜찮은 집을 살고 싶은 사람의 마지노선이 여기란 말을 했어요. 시흥에서 북쪽 지역. 여기 딱 지금 말씀드린 신현역이라든지 여기 올라가면은 소사역까지 갑니다. 부천 소사역. 1호선? 예. 그래서 가는 거죠. 그래요? 차로 가도 괜찮고.
느낌 뭐 갈만한 거리인 거죠. 부천 분이시니까 아시겠죠. 네. 있었으니까. 근데 부천에서도 좀 가깝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저도 집이 괜찮거든요. 아 집은 좋죠. 예. 네. 그래서 최소한의 생활 퀄리티는 유지하고 싶다. 아. 근데 이제 부천 광명보다는 집이 그래도 깨끗한 거죠. 요즘에 이제 뜨고 있는 신흥 주거 지역이라. 근데 그런 지역들로 놓이고 있는 것이 이제 소사역부터 시작하는 1호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소세울역, 소사. 그리고 이제 시흥대야. 대야. 예, 여기는 이제 시흥이라 말했을 때 우리가 말했을 때 부천하고 한 덩어리였던 오래된 시흥입니다. 아. 북쪽은 오래된 시흥, 네네. 중간은 간척지, 남쪽은 염전이었다가 공업지대가 된 이게 시흥의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흥 아파트를 볼 때도 네. 구분을 해서 봐야 됩니다. 아. 어느 권역의 네. 시흥인지. 내가 어디서 주로 생활해야 될 것인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선택지가. 그리고 여의도 가는 분들은 이 북부는 힘들어요. 그 시흥시청이 있는 남쪽 지역 중간에 남쪽 지역 쪽에 네. 시흥시청역 신안산선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충 언제쯤이에요? 그게 이제 빠르면 올해죠? 신안산선이? 아 그렇습니까? 네, 신안산선 지금 공사는 거의 다 뭐 마무리됐겠군요. 예, 됐습니다. 원래는 이미 개통됐었어야 돼요. 아 그래요? 근데 내년이라고 말해지고 있는데 아. 빠르면 빠른 거고 아. 아마 근데 2024년까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이건 멀지 않았습니다. 네네. 저는 이거는 워낙 중요한 라인이고 염원이라 그래서 아마 요 시흥 쪽은 이렇게 쪼개 보시고 서해선 권역과 신안산선 권역을 각각 나누어 보시라. 그래서 이제 이 시흥 쪽에서 이 신안산선 혜택을 보는 곳은 시흥시청역이죠. 제가 다시 지도를 보여드리면 이 시흥시청역이 딱히 여기 표시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네. 사업 시점이라고. 아. 여기는 사실상 남쪽에 속하고 시흥시로 말했을 때 네. 그리고 아파트 잘 지었습니다. 요즘에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시다 보면은 네. 지금 말씀드린 호조벌이라든지 염전 지나서 네. 갑자기 아파트 단지가 휙 솟아오르거든요. 네. 그때 이 동네예요. 아. 그러니까 서울에만 사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신도시 대형 신도시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여기는 현재 서해선역이 운행 중이고 신안산선이 들어오면서 더비 역세권이 되죠. 네네네. 그래서 그 기대를 품고 아파트들이 열심히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 뭐 동해 같은데 놀러 갈 때도 편하겠네요. 고속도로가. 그렇습니다. 서해안 가기 편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정프로님이 네, 부모님이나 당진 네, 쪽이시니까 네. 이쪽엔 선택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여의도 가기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예, 신안산선 내년쯤에 뚫리면. 그러니까 이런 선택지도 있는 거죠. 이거는 좋은 선택지인데 네. 순수하게 존재를 모르셔가지고 선택지가 안 되는 경우예요. 뜻밖의 여의도까지 가깝거든요, 이제. 네네네네. 서해안 고속도로 타고 서울 서부 쪽으로 접근하기도 나쁘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서해안 고속도로 탈 때 빠져나오기 힘들잖아요. 서울. 네네네네. 이거는 빠져나온 다음이거든요. 괜찮습니다. 서해안 그 고속도로 쪽이 그 IC 이름들이 재밌는 데가 많더라고요. 지금 늘 이제 말장난하면서 가는데 거기 가면 이제 조남 있습니다. 조남은 참 분기점인가? 조남 맞습니다. 조남에서 운전하다가 너 지금 조남? 뭐 이제 이런 그렇죠. 거 하고. 조남동이라고 하죠. 저기 조남동입니까? 맞습니다. 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여기가 일찍 목감. 목감. 일찍도 있고. 맞아요. 일찍 IC, 목감 IC 있고, 그리고 조남도 있고. 좀 재밌어요. 네, 맞아요. 다 이게 시흥의 동쪽이에요. 아하. 안산하고 시흥이 끼어 있는 곳입니다. 네네. 그래서 좀 키워드렸어요. 보시면은 조남 근처가 네. 시흥 휴게소가 있는 이 주변은 원목감이라 불러서 옛날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넘어서 신안산선 주변 지역은 네. 아파트들이 착착 들어서고 있어요. 이 목감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조남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네네. 행정동과 법정동명이 섞여 있는 곳입니다만 여기는 그래서 열차도 열차인데 일단은 현재는 고속도로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시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모 경제지의 기자분하고 2년 전에 답사를 했었는데 한참 LH 사건 터졌을 때 네. 여기부터 출발하면 이제 그 현장들을 볼 수 있어서 그때도 기자분이 옆에서 검색하시다가 여기 뜻밖의 비싸다고 아파트가 이미 IC가 있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있고 거기다가 신안산선 수요를 노렸던 거죠. 고속도로 이용은 진짜 여기 편해요. 맞습니다. 뭐 저 수도권 외곽이 아니죠. 이제 순환. 제일순환.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저 동해안으로 이어지는 맞습니다. 인천 동해안 쭉 이어지는 데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신안산선까지. 그렇죠.
목감역도 만들어지고. 여기서 여의도 오려면 한 30분이면 오는 거예요 이제? 이제 30분보다 안 되지 않을까? 한 20몇 분 여기는. 물론 이제 기다리는 시간 빼고. 네. 근데 또 하다 보면 중간 또 뭐 물론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이제 그냥 여유 있게 30분. 30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자가용 운전자들한테 편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철도로도 편한 곳이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신안산도 만들 때 원래는 안산으로 갈 생각이었거든요. 시흥 쪽에서 강력하게 우리로 보내달라고 네네. 정말 열심히 싸웠습니다. 두 지자체가. 아. 근데 결국은 두 라인이 돼버린. 그리고 그게 시흥시청은 나중에 철도서해선과 만나서 네. 홍성까지 가게 되는. 아 그렇죠. 이게 물론 이제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게 시흥. 그다음에 이제 안산으로 가보죠. 안산. 예. 안산은 시흥보다 조금 밑인가요? 안산이라고 하면 시흥의 동쪽이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흥의 동쪽. 약간 동남쪽. 예. 안산은 제가 기억나는 이미지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그 육각형 도시. 맞아요. 예. 그 볼트 너트 같은. 예, 이거 굉장히 독특했던 느낌. 맞습니다. 네. 저 가끔 말씀드리는데 한국에서 육자가 들어가는 지명으로 그 지역을 상징하는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청주 육거리. 청주 육거리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 육각형. 이게 이제 오스트레일리아의 뭐 도시 캔버라였던가 도시를 모델로 삼아 만들었대요. 그 초기 지도 보면 이것도 시즌 1 때 보여드렸기 때문에 생략합니다만 네. 원래 육각형을 3개 만들려고 그랬어요. 지금 왼쪽에 선부역 있는데 네네. 서해선 선부역 그리고 월피동 있는 성포예술광장이라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하나 있고 네네네. 하나는 상록수역 소설 상록수 그 배경이 되는 시문의 상록수 거기다 네. 하나 만들 계획이 있었는데 여기는 무산된. 이때 도시계획했던 분의 증언을 보니까 네. 이거 분명히 운전자들 헷갈린다. 삑삑삑 돌아가지고 역시나 사고가 초기에 많이 났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구미 답사를 갔었는데 구미도 이런 비슷한 구조가 있더라고요. 갑자기 이거 좀 여담 삼아서. 네. 맞아요. 구미역 남쪽에 우호의 정원이라고 있는 데가 육각형인데 여기는 찌그러진 육각형이에요. 좀 약간 모양이 좀 안 이쁜. 네네네. 그러니까 구미도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공업도시. 안산도 그렇죠. 약간 네. 공업도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너트를 한 게 아닌가. 아 그래요? 약간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안산 돌아오면 안산은 한동안 이제 반월이라 그랬죠. 반월. 서울 경기 사람들은 반월을 잘합니다. 안산보다. 예. 반월 공단. 그렇죠. 반월 공단. 네. 이게 반월이라는 게 지금 반월역도 있어요. 4호선에. 어디냐면 반월은 근데 왜 반월이에요? 반달 반월이에요? 그렇죠. 옛날 시흥군 반월면이 있어가지고 이었는데 이 공단 이름을 붙일 때 고민이 많았대요. 뭐로 붙일까? 근데 박 대통령이 반월공단을 만든 목적은 서울의 인구가 많으면 안 되니까 거기 살면서 올라오지 말아라 했어요. 일자리 거기다 만들어 줄 테니까. 그 수도권 인구 분산, 네. 두 번째 6.25 전쟁 대비 이런 게 있었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 느낌을 줬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먼 곳이다라는 느낌. 서울 옆이 아닙니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원 후보 중에 가장 서울 사람들한테 낯설었던 이름이 반월이었던 거예요. 안 들어본 지명이었던 거예요. 이게 면 이름이거든요. 군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반월공단이 됐다고 한 설이 있습니다. 수원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서울 가까운. 그 뻔히 아는 지명이니까 거기 대충 감이 잡히는 거예요. 익숙하고. 근데 반월은 대부분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서울이나 경기 북부 사람들은. 그래서 반월로 했대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재밌는 거는 네. 지금의 반월이 둘로 쪼개져 있어요. 군포 반월도 있고 안산 반월도 있어요. 그래서 9반월, 10반월이라 부릅니다. 이 동네에서는. 반월도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의 안산은 그래서 신반월이라 부르고 네. 군포랑 끼어 있는 이 동네는 9반월이라 부르고. 행정국이 달라요, 반월이? 옛날 반월면이 쪼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시흥군이 해체되면서 또 파란의 시흥군인데 여기 좀 복잡합니다 또. 네. 그러니까 이 동네가 서해선도 그렇고 시흥군도 그렇고 뭐가 사연이 많아요. 그만큼 파란만장한 일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쪽 지역을 신안산서는 집중적으로 역을 만듭니다. 성포역, 중앙역, 호수역, 한양대역. 이게 지금 안산에만 4개 있는 거예요? 4개 있는 거죠. 시kim 시흥시청과 목감은 시흥시, 광명은 광명시, 석수는 안양시. 안양 하나, 그 위에 시흥사월이 있네요. 요거는 이제 금천구, 원래 시흥. 그렇죠. 예. 시흥시청은 시흥시. 안양 하나, 광명 하나, 시흥 2개, 안산 4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목표가 안산 쪽에 편의를 주는 게 있었어요. 어쨌든 뭐 신안산선이니까.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멀리 떨어져 오지 말라는 생각을 만들었는데 송도도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서울에 오지 말고 거기 따로 만들어라.
근데 결국은 서울로 오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결국 연결됐고. 연결된 겁니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의지가 50년 만에 꺾인 거를 보여주는. 오지 말라고 만들었는데 반호를. 근데 그 마음이 세월이 바뀐 거고요. 네네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 지역은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좋아질 겁니다. 이제까지 여기서 서울 서남부 오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인선 타고 인천 가서 오거나 네. 서해선 타고 소사에서 오거나 그런 거였는데 또 4호선 타고 사당 가서 네. 그게 이제 직선으로 뻗어서 한 30몇 분이면 도착하는. 근데 다만 이제 원시역이 좀 중요한데요. 원시역이요? 예.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공업지대에서의 안산 쪽의 공업지대. 딱 공업지대 한복판이에요. 지금도 가보면은 사방이 공업지대입니다. 네. 근데 여기 최근에 답사를 했는데 느낌이 여기 이제 반월공단 만들 때부터 분양받은 분들이 계신 것 같거든요. 네. 분들은 아마 땡잡았을 거다. 이제 이쪽도 이제 슬슬 노후화되고 있어서 지방으로 빼거나 해외로 빼거나 하는 중이거든요. 공장을. 네네네. 그러면 이제 바꿔야죠. 용도를. 근데 아마 일부 지역은 오피스텔이 될 거고 아파트가 되기도 할 거고 오랫동안 버티셨던 분들은 꽤 한몫 챙기시겠구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서해선이 시작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네. 그래서 그 하나 이제 올라가면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안산선 한양대역이 있고. 한양대역. 예,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네. 4호선 한양대역은 한대암역 한대암역. 좀 멀어요. 여기는 바로 옆입니다. 그리고 안산 호수공원도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이미 여기는 아파트 푸르지오라든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곳에 올라가서 이쪽도 계속 여기 있는 곳마다 뭐 호수공원 아파트는 있어요. 여기는 신안산선 역세권이자 동시에 호수뷰예요. 레이크뷰가 있는. 어허. 그래서 안산 지역은 전체적으로 혜택을 입습니다. 이 공업 지역이든 주거 지역이든. 신안산선 예. 덕분을. 그리고 특히 아마 주목하는 건 아까 잠깐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공업 지역 일부가 이번 신안산선 개통을 계기로 네. 공업 도시에서 주거 지역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럼 이제 또 이쪽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번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서해선 다시 돌아갈 네. 서해선의 출발지인 화성 송산 간척지 좀 남쪽에 있죠. 간척지. 네. 그 분들도 일부가 신안산선의 종착역인 한양대역에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차로 11분 가깝죠. 현재 여기가 딱 송산 그린시티가 완성이 안 된 상태다 네네네. 보니까 고립된 느낌이 있는데 아마 그래서 여기도 그래서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는 느낌이 나는 게 기본적으로 신안산선 혜택도 있지 않나 생각을 답사하면서 했습니다. 그 송산 그린시티라는 게 이제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렇죠. 그 간척지 거기죠? 맞습니다. 네. 공룡알도 나왔고 예. 배도 나오고 있는 곳. 그러니까 송산 그린시티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완성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동쪽 지역은 안산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안산의 확장으로서 화성시긴 하지만 개발의 여지가 있고 이 지역까지 포함해서 신안산선의 영향권에 들어올 거다. 아하. 예측을 하고 있죠. 네. 이 정도로 신안산선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아유, 이렇게 신안산선 드디어 이제 종착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유, 이제 서해선으로. 이제 서해선으로 갑니다. 그리고 충청도 갑니다. 충청도 또 갑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직접 발로 저는 이제 발로 적었다는 표현을 우리 박사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손으로 적은 게 아니고 발로 그냥 움직인 발로 것뿐만 아니라 발로 적으셨잖아요. 네, 그 발로 적으신 책 혹시 제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네. 네.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네, 이런 책들 보시면 아마 이런 꼭 어떤 케이스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 원리를 그렇죠. 좀 알면 맞습니다. 앞으로 뭔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거기다. 말씀 핵심 말씀하셨는데 네. 원리를 알면 좋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광고를 하자면 네. 이 책의 후속편을 요즘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삼남 지역 분들, 충청, 전라, 강원도, 아니, 경상도 분들이 네. 좀 아쉬워하세요. 왜 우리 지역 없냐고.
말씀드렸듯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 요즘에 담아내고 계시죠. 전국을 다니고 있고 예. 이 책의 후속편에서 그 지역을 다 담을 생각입니다. 아유, 내년 초쯤 올해 말쯤 나올 생각 예정이니까요.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책도 많이 기다리면서 물론 이제 총 내신 책은 훨씬 더 많습니다만 요 시리즈로 네. 예, 두 번째 책도 기대하면서 우리 김시덕 박사님은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